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단기 매매 중 가장 큰 수익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상따 매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종가 베팅 강의를 할 때도 상따를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댓글 중에 상따는 상따 기법이고 종가 매매는 종가 매매라면서 아무나 전문가 행세한다 어쩐다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종가 매매는 꼭 장 후반에 사서 종가 매매가 아니라 종가 혹은 종가 부근에 사서 보통 다음날 수익을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장중 상한가 가는 종목을 상따했을 경우 상한가로 묶인 채 마무리되면 상한가가 종가가 되겠죠. 상따는 어떤 새로운 기법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종가 매매 차원에서 가장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적합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직장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려고 종목을 찾고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된 테마의 대장주가 특정되면서 상한가를 가르는 모습을 마침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운 좋은 경우는 잘 없겠죠. 장을 지켜보면서 종목을 선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트레이딩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따는 무조건 소액으로 연습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가는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테마가 일제히 함께 상승하면서 1, 2, 3등주 등이 상한가에 갈 경우 시장의 돈이 어떤 테마에 몰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시장의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테마에 대장주 매매를 많이 해봐야 수익도 시원하게 쌓이고 실력도 단기간에 늘 수 있기 때문에 전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일 하시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상따는 성공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거의 10%대 이상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1월 6일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보면은 오늘 21선 위로 완전히 올라섰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음 61선 저항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차트도 보면 이전에 61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었는데 오늘 61선을 가볍게 뚫고 돌파해서 상승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인 1월 3일 금요일도 좋았는데 오늘까지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특히 오늘 거래대금 1위를 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1조 4천억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거의 10%가 올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던 게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스닥 상승 종목을 보면 무려 1268 종목이나 올랐죠. 이 작년 말이랑 정말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도 상한가에 간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전일 대비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에 간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상한가 갔네요. 총 3,100개가 넘는 3,100 한 40 몇 개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장이 좋아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이렇게 10개 내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상한가 근접 후에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은 비중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이 오늘 상따하기에 가장 좋았냐 따져보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웰크론한텍 WSI를 보면은 이 두 종목은 테마가 아닌 개별 뉴스로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 애초에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이런 재료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테마주에 비해서 확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원 플러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아이원 이렇게 세 종목은 모두 양자 테마주인데 이게 시총이 너무 가볍고 호가가 얇아요. 그리고 다음 모니터랩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 연 800억 달러, 우리 돈 117조 7,6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선하고 괜찮은 뉴스인데 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테마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아닌 개별 뉴스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라닉스도 상한가에 갔는데 양자 보안 국제과제를 라닉스가 주관한다는 소식에 이제 양자 테마로 편입되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양자 테마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 테마로서 이렇게 상승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개별 뉴스로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상한가에 갔다고 해서 양자 테마의 대장주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한싹은 이게 패스가드 AM GS 인증 1등급 획득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는데 이 기사는 기존에 나왔던 뉴스의 재탕입니다. 시총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낚시성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상따하기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중국 전염병 창궐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 의료기기 테마주죠. 수젠텍이랑 랩주노믹스. 랩주노믹스가 먼저 상한가에 갔고 이후에 오후장에서 수젠텍이 간을 보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테마주로 이제 진 매트릭스가 25%, 엑세스 바이오가 20%, 시젠이 16% 각각 상승했고요. 이렇게 테마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일제히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잘 따라가는 종목들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저번 주에 처음 중국 전염병 루머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이 수젠텍이 확실하게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테마가 이어질 경우에는 랩주노믹스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랩주노믹스도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상승을 계속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랩주노믹스를 잡았다면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수젠텍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거래대금 상위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상위에 8위에 수젠텍이 있고 그다음에 13위에 랩주노믹스가 있네요. 이렇게 충분히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상승한 것도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단점은 이제 뭐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좋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뉴스 하나로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재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따를 하셨을 경우 다음날 장 초반에 수익을 주면은 빠르게 청산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를 그냥 뭐 지금 이제 뒤늦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운영 중인 공부방에서 오늘 수젠텍 상따 관점 공유 드린다고 1시 57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1시 58분이면 뭐 이때 이 사이죠. 이때 사이. 여기에서 먼저 상한가 갔다가 잠깐 풀렸을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을 보다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장 초반에 쿠션 수익을 어느 정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후에 빠지더라도 이제 이해하시고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시고 따라서 하실 수 있게 천천히 정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따를 하는 이유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재료가 엄청 좋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승 초기 테마의 대장주일 경우 점상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상따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 상따할 때 주의하실 점을 쭉 말씀드릴게요. 먼저 호가창을 봤을 때 물량을 시원시원하게 잡아 먹으면서 확 상한가로 묶이는 종목, 거래량은 많지 않더라도 거래대금이 확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가는 종목일 경우 사고 싶어도 놓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게 가장 좋겠죠. 심리적으로. 여기다 또 가장 중요한 게 관련 뉴스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부각될 여지가 있는 이슈다. 확신이 드는 종목이 좋습니다. 재료 판단은 경험이에요. 어떤 특징을 가진 뉴스가 영향을 많이 주는지도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기회가 한 달에 몇 번밖에 없더라도 테마의 대장주만 상따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승을 막 시작한 테마인 경우에만 간혹 2등주와 3등주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판단하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대장주만 하시고 대장주를 놓치면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승률이 높은 매매는 아닙니다. 손익비가 안 맞으면 하실 필요가 없겠죠. 3번을 져도 한 번 이길 때 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예상대로 가지 않으면 기계적인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22, 23%에서 상따로 잡은 종목이 한 26, 27%까지 갔을 때는 수익을 좀 실현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일 무조건 갭상승 할 거야, 무조건 상한가 갈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수익을 주면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그냥 기계처럼 하세요. 연습하시다가 내가 손절이 잘 안 된다, 손절이 자꾸 크게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상따를 아예 포기하시거나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상한가 간 종목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한가 간다고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상따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과 반대로 가야 수익을 내기가 수월해져요. 보통 막 26%, 27% 오르고 있는 종목을 보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사기가 너무 무섭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을 본다고 치면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위태로워 보이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높이 있을수록 꼭대기에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상한가로 마무리된 종목만큼 다음날 편안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매매한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뭐 급락한다, 개파락한다 잘 안 나와요. 하락하던 종목, 내려가던 종목이 개파락하는 경우는 매일 수도 없이 나오지만요.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심플하게 이제 어떤 종목이 상따하기에 좋은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거래 대금이 받쳐주는 종목이 좋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가 좋습니다. 강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새롭게 형성된 자극적인 테마일 경우 모든 종목의 등락이 좋으면 2등주, 3등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잡주가 개별 이슈로 상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목은 빼고 보세요. 자, 그리고 호재가 있을 때 상한가에 많이 갔던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요, 과거에 윗꼬리가 잘 안 달리고 상승할 때 시원하게 여러 번 잘 상승했던 종목이 그 다음에 호재가 있을 때도 똑같이 가요. 상승할 때마다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차트가 지저분했던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 직전에 상한가인 종목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상한가에 간 종목이 당연히 좋습니다. 다음 고점까지 도전할 확률이 높겠죠. 이럴 때는 다음 고점을 체크해 놓고 매도 신호로 삼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꿀팁을 드리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모든 조건이 해당하는 종목이 처음 상한가를 갔을 경우 상한가를 여러분이 놓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눌림목 매매를 다음날 활용하면 그 다음날이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의 첫 거래일 1월 2일에 제가 상한가 가기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10시쯤에 10시 2분 이때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드리고 그때 로봇주 강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쭉 로봇 관련주를 드렸어요. 이때 이제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단연 로봇이었고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이 상한가를 간 날은, 자, 제 공부방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면 이거를 분봉으로 볼게요. 자, 1월 2일에 이거 어떻게 잡아요? 순식간에 상한가로 묶여버리는데, 그죠? 10시 2분에. 근데 이거를 다음날 보면, 자, 이게 상한가 다음날인데 이렇게 눌렸다가도 상승을 하잖아요. 일봉상으로 봐도 여기서 밑꼬리를 길게 달았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근데 이게 제가 결과론적으로 그냥 이것만 이런 상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좋은 종목이 상한가에 간 다음 날에는 이렇게 눌렸다가 원래 거의 한 번은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처음 상한가 간 다음 날 눌림 매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이제 밑꼬리를 계속 달 때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 예상과 다르게 흘러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 지지가 높아지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돌파 관점으로 보면은 적어도 이럴 때는 이 처음 상한가 간 다음 날에는 이런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다가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거의 주는 수익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한가 간 다음날 눌림 매매.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해당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초보자분들은 이제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테마주가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떤 테마가 움직일 때 어떤 종목들이 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이제 매일 테마별로 종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의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새로운 게 또 편입되면은 계속해서 추가해드리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도 말씀드리고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영향이 있는지도 아셔야 되니까 뉴스도 영향이 굉장히 큰 뉴스들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고요. 이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디테일하게 연습하실 수 있게 종목 공유도 최대한 구독자분들 배려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처음 보셨거나 혹은 영상 보시면서 아직 공부방에는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딱 공부하시면서 주식 연습해 보시기에 좋은 시기니까 직접 꼭 돈을 들여서 매매하시는 않으시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지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영상과 함께 공부방에서 공유되는 정보도 병행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공부방 무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